영웅의 공식 홈피에서는 녹색을 회상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하지만 녹색은 공존이며 순응입니다. 동시에 반목이죠. 보는 사람은 이 플롯에 가장 집중을 하고 보게 됩니다. 결말이 있는 듯한 마지막 플롯. 그러나 이것조차도 4가지 진실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녹색에서 파검은 정황 시해를 중단합니다. 거대한 권력과 공존할 방법을 찾은 듯 하지만 사실 순응, 즉 체제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파검이 왜 그런 뻘짓을 했는지는 흰색에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관객은 비설과 동일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합심하여 파검과 반복하면서 비리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녹색도 흰색과 마찬가지로 무협 정신을 찾기엔 역부족입니다. 장래모니까 혹시 붉은색의 에로 스릴러인 것처럼 위장해서 숨겨놓진 않았을까요?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 4가지 색들은 자기 개인의 여러가지 정신세계를 상징한 데 불과합니다. 여러가지 가치관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색에도 협이고 나발이고 싹 다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영웅은 색깔이 아니라 액션씬에서 무협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웅은 직접적으로 관객의 눈에 보이는 영상보다 더 많은 이미지를 관객이 스스로 상상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연걸과 견자단이 결투하는 장면은 영웅뿐만 아니라 무협 영화 역사상 최고의 액션씬 중 하나로 꼽히죠. 그 화려한 액션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결투는 여전히 정적입니다. 사실 그 둘이 눈을 감고 초식을 겨루는 모습은 영웅에서 처음 써먹은 기법은 아닙니다. 신조협력 96에서 양과를 통해 이루어진 홍칠공과 구양봉의 설산결전도 그러한 기법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연걸과 견자단, 그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결투는 이미지를 통한 무협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극치입니다. 왜 이들의 결투는 4가지 색깔과는 다르게 협의 정신이 살아있는 장면인지 보겠습니다. 이연걸 무명은 마을의 경찰서장님 정도로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견자단을 체포하러 왔었죠. 아마도 견자단은 민중의 편에 서서 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실행하던 협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견자단이 볼 때 무명은 썩어 빠진 공권력의 하나일 뿐입니다. 제거해야 할 민중의 적이었던 거죠. 다른 이유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 무명 역시 견자단에게 아무런 해명도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무협 정신이 바로 이 장면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무협 정신을 잠시 접어두고 파검, 비설, 그리고 무명의 이름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웅의 주인공들이 가진 이름은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조위 파검의 이름은 영어로는 브로큰 스워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에 따른다면 파검은 검을 해체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파검은 그 뜻과 동일하게 행동도 같이 합니다. 검을 거두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던가요? 파검은 협객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경지에 올라섰지만 다분히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파검이 붉은색이었을 때 비리 붓으로 대걸레질만 하면서 애증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일종의 검을 해체하는 표현입니다. 파검의 이름이 한국에서 개봉할 때 사용된 이름이고 그의 진짜 이름은 잔검이라고 해도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검의 의미는 정황과 무명의 대화 속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잔검은 불가능함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잔검, 즉 파검의 존재는 정황의 상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정황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치 정황의 패권의 야욕을 정당화시켜 주려고 존재하는 인물인 것과 같죠. 어차피 4가지 이야기도 무명과 정황과의 담론으로 만들어진 진짜 같은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무협에서 파검의 의미는 브로큰 스워드가 아닙니다. 굳이 영어로 번역하고 싶었걸랑 스워드 마스터가 더 파검의 느낌에 가깝죠. 독고구검의 초식을 생각해 봅시다.
파검식, 파도식, 절정의 초식이 아니었던가요? 그때의 파검과 파도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정신으로 검을 제압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검신합일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파검은 더 이상 상상의 인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장례모의 파검은 브로큰 스워드가 맞습니다. 그냥 부러진 검, 그뿐입니다. 무명은 이름이 없다? 개똥이라는 소리가 아니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실존하지 않는 무명이 정황을 시해한다는 것은 애초에 글러먹은 일이죠. 파검처럼 그의 존재도 허구입니다. 무명은 정황의 검을 받아 정황을 죽입니다. 아니, 무슨 인간 재물 희생의식도 아니고 죽이는 척만 합니다. 쉽게 설득당하는 보통 사람, 즉 무명씨였던 것입니다. 무명이 죽음의 장소로 택한 곳은 바깥 세계와 가장 가까운 것이었죠.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는 정왕의 권력과 가장 멀리 떨어져서 정왕의 상징인 그의 집에서 되도록 먼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만옥이 가진 이름은 비설, 플라잉 스노우입니다. 하얀 눈이 땅에 추락하면 곧 더러워지지만 공중에 떠다니는 눈은 고고하기까지 합니다. 날아다니다 땅에 닿기 전까지의 비설은 끝까지 협정신을 지켜낸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라운드 제로가 되는 순간 비설의 협정신은 졸지에 사라져버렸죠. 영웅은 무협을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춘추 전국시대에 붕괴되어가는 사회나 정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회 재생의 원리로 무협을 사용하는 위험한 접근을 합니다. 천하를 재건하기 위해 파검과 무명은 정왕시해의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로 인해 육체적인 승리가 아닌 정신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무슨 말로 포장을 근사하게 하든 정신적인 승리도 이루지 못한 목표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자객들은 목적은 있지만 실존하지 않는 현상, 정왕시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목표의식이 뚜렷했던 비설과는 달리 파검과 무명은 또 다른 영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비설이 주어진 임무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영웅이라면 그 두 놈은 잔대가리 영웅으로 정왕시해라는 목적의 가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게도 영악한 정왕의 술수에 말려들고 말죠. 정왕은 자신을 알아준다는 미명 아래 무명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 칭호는 자객에게 내린 칭호라기보다는 스스로의 권위에 내린 칭호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곧 영웅이라는 뻔뻔함인 거죠. 정왕과 무명이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위험하다고 하죠. 정왕과 자객 간의 충돌은 결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간에는 균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원래 잔검이라는 파검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잔검의 잔은 또 다른 의미는 균형이더군요. 힘의 균형. 역시 파검은 상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영웅이 자신이 가진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일부 관객들의 꼬진 영화내에 먼해하는 험한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장례모가 4가지 색깔이라는 상징을 통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했다면 그 상징으로 하여금 스스로 입을 열게 해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버린 상징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웅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많은 무협 영화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무예라는 몸짓만을 보려고 했던 관객들의 인색함이 바로 그것이죠. 그 인색함에 늘려 숨어있던 협객 개개인들의 정체성을 꺼내 보였다는 시도에 있습니다. 무식하게 까발렸든지 아니든지 가네요. 지금까지 강옥폰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